안녕하세요, 풍사범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추석 때 아닌 이제 악재로 인해서 상당히 힘드셨죠. 근데 전조 증상들이 몇 가지 있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뷰를 가지고 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어떻게 좀 잘 대응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직까진 장이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느라고 영상을 사실 어제 그제 올렸었어야 되는데 그저께는 영상 올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삭제가 됐고, 어제는 사실 제가 전혀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랑 하루 종일 뭐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한 이제 일을 해야 시간이 나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이게 뭐 아버지의 삶이 아빠의 삶이 그렇죠 보통. 자,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하여튼 악재 뭐 헝다 이슈라든지 이런 뭐 FOMC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이 불안해하면서 그런 뭐 투매 물량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은 부분은 좀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차트를 일단 뜯어보면 역시 이런 중심을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올라온 이 가짜 양봉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떡락을 하든가 이렇게 야금야금 올렸다가 이렇게 치고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세를 위에서 내기 위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거는 누구든지 맞출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수상하구나. 일단 그러니까 대응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응을 하셔야 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물론 엊그제 이제 장이 무너지면서 찍은 영상에도 그때는 저는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다음날 이게 아래꼬리 말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틀 연속으로 팍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운봉 매매를 했으면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그제 언급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 이제 시장에 그 전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에서 뭐 운봉 매매든 뭐 매매를 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했는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점이어서 그런지 단박에 뭐 한 30-40% 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틀 합쳐서 거의 30 몇 프로를 떨궜는데 그거를 바닥에서 또 거의 25% 30%를 말아 올리고 있죠. 고점은 28%까지 찍었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시장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수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전에 시장이 움직였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그런 걸 위주로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코스모스라든지 뭐 IOST 뭐 이런 것들, 엑시 인피니티 뭐 헤데라 해시도 그 전에 강했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죠. 확실히. 이게 차에서 나는 냄새가 가끔씩 차 탄내가 이렇게 나지. 이거 운전할 뭐 방송 찍을 때마다 차에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사고 날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좀 중요하거든요, 항상. 근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6,800만 굉장한 지금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 6,000억 이상. 뭐 헤드라이시 이런 건 1,000억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불안하고, IOST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자, 우리 청년 메신저 스승님이 올렸네요. 근데 이렇게 요런 무너진 저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놈들 있잖아요. 이게 어제 고점 갱신을 하는 얘네들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거래량도 나오고 있고. 이런 애들은 제가 양봉을 잘 못 보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이 지금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번 주에 주봉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원래 주봉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주봉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특히 비트 같은 경우에는 주봉 이게 그러니까 고래들이 길게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떡락 때 주웠던 밑에서 주웠던 고래들이 어떤 성격인가 이런 거 볼 때는 좀 주봉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내내 조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크게 그 변동성 없이 뭐 약간 횡보를 하든 약간의 그 상승을 해주든 이런 애들이 아웃퍼폼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IOST, 뭐 코스모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다 떡락하는데 한 이틀 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오미세구가 있어요. 오미세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폴카닷도 지금 강하죠. 엑시 인피니티도 막 역시 워낙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아직도 NFT는 핫하고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도 결과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고, 카바 이런 것들은 뭔가 재료가 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내가 보시면 엑시 인피니티 제외하고는 IOST도 사실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네. 김치코인에 가깝지 않나 했는데 이게 김치코인이 아니니까 뭔가 분석이 필요하긴 해요. 아직도 종목 자체를 크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다 살펴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모스라든지 이제 저기 해외장에 있는 아발란체 역시 막 얘기했던 대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탄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간 놈들이 더 올라갑니다. 아침에 보면 이런 놈들이 이 전고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던 라인들을, 여기 전고점 여기잖아요. 여기를 돌파했고, 지금 여기에 떨어졌던 요런 라인들, 여기 전저점 여기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지지저항을 완벽하게 지금 깨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대금도 이렇게 많이 위에 붙어 있고, 음봉이 이렇게 두 개 터진 것만큼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다 공통점이에요. IST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얘는 떨어졌을 때보다 대금이 더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매수세를 잡았던 종목들이 이게 음봉, 이게 매도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손절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다 잡아먹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무너진 박스권에 지금 어떻게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일 봤을 때 여기에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진짜 한 이런 100원대 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보고 헤드라이시는 뭐 연속적으로 매출 막 떨었었네. 이렇게 좀 낙폭이 과대되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진짜 위험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고, 뭐 다른 것들 뭐 카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뭐야 이거 다 있다. 근데 코인들이 다 이럴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을 거예요. 생긴 건 몇몇 종목 외에는 다 똑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료를 좀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뭐 보시면 다 똑같아. 크리트 이렇게 결국엔. 근데 음봉매매를 이렇게 하는 게 어제 2% 때 이게 챙기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번 저점을 더 깼으니까 여기서는 또 매수. 그러니까 절대 손절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떨어진다고 손절 관점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 요거 어디 크립토닷컴 엊그제 제가 음봉매매하면 좋다고 그랬었는데, 얘가 이렇게 강하게 엄청나게, 엄청난 아니에요. 9%까지 정도 줬었네요. 세럼은 솔라나 따라가는 거니까 약해요. 확실히 이런 종목들이 약하죠. 그러니까 꼴등주입니다. 이런 게 꼴등주는 웬만하면 하시는 게 안 좋아요. 이게 올라가다가도 떨어져요. 리플이 지금 무슨 부탄 뉴스를 붙이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놈 새끼는 옛날 뭐 하는 그런 거 있죠. 리또 속에 있으니까 이런 상당히 곤란하고, 뭐 어쨌든 리플 자체도 지금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대부분 다 지금 불장인데, 이게 단기적이냐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폴리메스도 생각보다는 약하네요. 좀 아쉽네요. 제 생각에는 다시 올라가서 좀 위에서 비비면 어떨까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헌트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등 줬을 여기서는 되게 괜찮았었는데 여기서도 음봉매매에서도 얘는 안 통했고 여기서 뭐 한 번 더 했으면 뭐 문제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헌트를 제가 좀 잘못 본 부분이 이제 좀 나타나지. 근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김치코인들한테는 조금 그게 매수세가 안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해외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매수세가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뭐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음봉이 아예 없네요. 그래서 새로 매수할 건 없어요. 새로 매수할 건 없는데 오미세구 같은 게 이제 좀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아, 이게 오르다가 떨어졌구나. 이게 지금 쌍봉 상태네. 이게 어젠가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양봉 나왔을 때, 이거 상당한데? 그래서 레이어 2 쪽에 조금 괜찮나 했는데 아쉽네요.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게 끝났었네요. 어제 이걸 마지막까지 못 봤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굳이 매매를 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원래 강했던 종목들, 지금 저점을 지켜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올 만한 근거를 많이 보여준다. 뭐 그런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음봉매매 종목 그거니까 이렇게 이탈을 하자마자 한번 저항받고 바로 돌파하는 건 굉장한 지금 뭐랄까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고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을 볼 때 근데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보는 것도 좋은데 항상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떤 채널을 보셔도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보는 종목 채널을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이렇게 이게 바닥권 한 40 밑으로는 거의 장이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자리를 못 지켜주면 이거 마찬가지로 저번에 지수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도미너스가 40 밑이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나 이런 게 3000 위에 있잖아요. 이런 게 2000에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도미너스가 한마디로 점유율인데, 전체 시총에서 뭐 암호화폐 시총이 막 한 3000조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1200조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니까 한 2500조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그 시장을 이끌질 못하면, 지수가 이게 올라가지 못하면 종목들이 못 올라가듯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을 떠나서 도미너스가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차지해야 됩니다. 60이든 뭐 7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불장이 나오는 거지. 이게 보세요. 이게 1월 때 비트코인이 점점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약간씩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쯤 3, 4월 달에 그 알트코인 불장이 떨어졌잖아요. 이때 이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요런 6월 달, 7, 8월 달 여기 있는 뿌띠불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그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거래량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주봉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도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런 이번 떨어졌던 이 고점 있죠, 47,000, 여기 위에서 다음 주에 위에서 형성되는 이런 도지봉, 십자형 도지봉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만약에 이게 안 나오고 여기 고점 돌파를 못하는 또 이게 나온다, 도지가 나온다, 막 밑에서 기고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비트코인을 위주로 보시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게 보세요. 대금이 거의 안 터졌었잖아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이런 데보다 훨씬 안 터지잖아요. 훨씬.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상당히 가짜 볼 수 있고, 이렇게 도지로 버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요런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와중에 또 도미너스까지 회복을 못한다.
막 50대까지도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진짜 장이 굉장히 안 좋구나. 한번 크게 휘청거리겠구나. 근데 이 와중에 원래 같으면 알트가 좀 떨어져야 돼요. 알트가 좀 떨어져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시장이 좀 예전과 되게 다르게 변칙적이라 제가 뭐 장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예전 그 고수들의 이제 뷰를 계속 참고하면서 저희가 장을 봤더니 이런 식의 장이 펼쳐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그 단타 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코인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길게 보잖아요. 예, 특히 연말불장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주봉으로 봐서 비트코인이 회복을 어느 정도 하질 못한다. 이번 주까지 그 아래 꼬리 마르고 다음 주에 이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돼요. 다음 주까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급락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횡보하면 알트코인 중에서 갈 놈들은 더 가고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약간 관점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 아래 이런 막 다시 이런 저점을 깨고 막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런 저점을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도미노스도 회복도 못하면서 대금도 안 나오고 이런 그 주봉의 그 고가 이런 거 이런 데 지켜주지 못하고 오일선도 그 돌파를 못한 상태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그냥 이런 영상을 찍은 건데 오늘 내일 뭐 한 이번 주 안에는 좀 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뭐 이런 데까지는 이런 무너졌던 게 매물대까지 정도 한 45,000 이런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좀 힘이 좋으면 이런데 뭐 47,000 뭐 이런 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이런 데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매물대를 48,000 이런 데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세선 여기 상단부까지는 와줘야 여기 추세선 무너졌던 이런 데까지는 와줘야 어떻게든 비비적거리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솔직히 좀 어렵다고 봐야죠. 이런 추세의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까지는 와줘봐야 돼요. 일단 그러지 않으면 여기 와서도 저항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같아서 워낙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단 지금 당장에 뭐 매매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홀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요런 매물대를 잘 지켜보시고 요런 매물대를 잘 지켜보시고 여기서 막 못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손절 관점을 일단 하셔야 돼요. 손절 관점 다시 저점을 깨질 때까지 그때부터는 좀 인내심 싸움이라고 봅니다. 막 22,000 막 이런 데까지도 가지 않을까. 28,000 막 저점 갱신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자마자 돌파하고 아예 다시 그 반등 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이거는 제 뭐 예측 같은 얘기인데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하지 않을까. 뭐 딱히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뭐 기왕이면 이런 강한 종목들 위주에서 하시라 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점이 깨질 때 항상 여러분들 이럴 때는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하려면은 강한 종목에서 해라. 5일선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돌파해 줬기 때문에 하지만 위에 매물대들이 좀 강력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러 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애들이 더 갑니다. 더 가요. 엑시 인피니티도 마찬가지고 조금 살짝 코스모스나 이런 데 비해 살짝 약하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던 그 대금에 비해 월등히 막 크게 말아 올리잖아요. 이거 다 잡아먹었다는 소리예요. 이런 물량 다 잡아먹었다. 그럼 이 박스권 정도 올라온다니까요. 적어도. 그러면 이 상단부에서 이제 지지와 저항이 있었으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될지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바라보고 매매를 한다던가 여기서 다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손절을 좀 양봉에서는 항상 손절을 잡아야 되니까요. 손절을 잡는다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손절하냐 그러면은 뭐 글쎄요. 이런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바라보면서 여기 저가 이런 데까지는 분할 매수 하다가 아씨 여기까지 이탈하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엔 제가 손절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종목들이 양봉을 한두 개는 적어도 더 뽑아주지 않을까, 비트코인 따라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 이게 원래 양봉 매매는 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뭐 폴카도 강하죠. 역시 폴카 또 뭐 플랫폼 코인들이 좀 강해요. 근데 폴카 보세요, 이 대금이 약하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 결국에는 코스모스 같은 게 더 올라와요. 그래서 도미너스도 잘 보시고, 항상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냥 올라오는 거지 뭐 이렇게 딱히 뭐 내용이 없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연동될 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비트하는 애들, 더 비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올라온 애들, 그런 애들 항상 집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네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은 크게 없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비트 주봉을 확인해라, 그리고 도미너스를 꼭 확인해라. 도미너스 40 근처 바닥 기고 있으면 시장이 진짜 안 좋구나, 알트가 개박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그 거의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막 아무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재료 있는 종목, 앞으로 재료 있을 것 같은 애들, 뭐 헤데라라든지 뭐 IST 이런 게 9월에 재료가 있대잖아요. 아직까지 9월 말까지 지켜보고 IST 같은 게 전고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얘가 전고 돌파를 하면 얘가 하지 않을까, 이런 라인들을 하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코스모스라든지, 코스모스 근데 너무 커요. 이런 애들은 고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IST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딱히 크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왔을 때 손절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장이 만약에 비트코인 잘 보고, 비트코인 만약에 이게 좀 변칙적인 장이라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알트들이 계속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긴 하겠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공부 차원에서 보겠는데, 그러면서 비트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번 주는 약간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FOMC도 테이퍼링도 뭐 한다고 얘기 다 나왔고, 악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장이 좀 괜찮은 이유는 헝다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23일날 이제 이자 갚는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괜찮은데, 29일날 특검법도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악재들이 다 약간 해소가 된 상태라서, 악재 해소지 이거는 뭐 이렇게 뭐랄까 호재가 있다 뭐 이런 거는 딱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1억 가고 알트들이 진짜 찐 반등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태로 이런 식으로 알트들이 버티고 있으면 못 올라가요. 사실 알트가 좀 떨어졌다가 정보를 강하게 가야 될지,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으면 올릴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좀 길게 보시고, 그 안에서는 웬만하면 떨어질 때마다 음봉매매 단기적으로 하고,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하는 게, 이거 막 22,000 비트 18,000 뭐 이 정도까지도 그 상정을 두고 올인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공부를 좀 바짝 해가지고 좋은 내용 꼭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